자, 우함수, 기함수 파트인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강조를 한 진짜 100번, 수백 번, 1000번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함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얘는 이제 짝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함수는 홀함수예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가 뭐냐면 얘는 각각 대칭함수입니다. 얘는 둘 다 이제 대칭함수인데 우함수는 무슨 대칭함수고 기함수는 무슨 대칭함수인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입니다. 이걸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Y축 대칭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우함수랑 기함수가 뭐다? 대칭함수다. 그쵸?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 듣고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얘네는 대칭함수구나. 기함수가 무슨 축이었지? 뭐 우함수가 무슨 축이었지? 뭐 이런 거 헷갈려도 돼요.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가야 되냐면 얘네는 어쨌든 뭐에 대한 대칭함수야. 그쵸? 그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배웠잖아요. 그쵸? 뭐 순서대로 안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항함수가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항함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짝이라는 게 최고창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최고창이 짝수승이다. 뭐 이렇게 글씨가 왜 이러지? 짝수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있죠? x제곱 뭐 이렇게 3승 같아. x제곱 x4승 x6승 이런 이제 짝수승들이 있겠죠. 물론 상수항도 포함입니다. x0승. 그럼 이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최고차항이 홀수승인 홀수의 제곱수인 뭐 1승, 3승, 5승, 7승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함수에 해당을 하죠. 됐죠? 뭐가 중요한가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실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예요. 지금 단계에서 그냥 우함수는 뭐 y축 대칭 함수고 이렇게 짝수승 함수들 대충 보면 뭐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지만 뭐 제곱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4승 같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웬만하면 y축 대칭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뭐 6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쵸? 무조건 어쨌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그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뭐 5차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렇죠? 좀 삐꼬 같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물론 3차 함수도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어쨌든 이렇게 원점을 기점으로 대칭되는 함수들이 기함수고 y축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되는 게 우함수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뭐 평가원 모의고사 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 표현들을 우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또 이제 앞으로 쓸 저 표현 기함수에 대한 표현 얘가 기함수인데 그럴 뻔했네. 기함수에 대한 표현 요거는 계속 어쨌든 문제 조건으로 출제가 되고
반복돼서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과연 이 표현이 우리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대충 숫자를 넣어보세요. 뭐 한 a쯤을 넣는다고 쳤을 때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쯤일 거 아니야. 값이 y축 대칭이라면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바로 판단이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여기서 똑같은데 이제 뒤집어 놓은 거야, 그쵸? 이 a를 이쪽 반대로 내려버린 거죠. 혹은 얘를 이렇게 반대로 밑으로 내려버린 거지. 무슨 얘기냐면 a에 대한 함수값을 마이너스 a에서는 여기에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끌어올라간, 혹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반대편으로 끌어내린, 그죠? 그런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대충 이 정도만 들어도 우함수랑 기함수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이렇게까지 들었을 때 과연 이게 문제에 어떻게 응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 오면 천재죠. 우함수랑 기함수 부분은 우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기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다양한 개념에 응용이 돼요.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적분 같은 데 응용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좋아해서 계속 이제 응용하는 이제 파트인데, 적분을 하면 이 함수 밑에 넓이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하면 지금은 신기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런 넓이들을 막 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 신기할 건 없지만, 기함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면은, 물론 이제 넓이의 값은 항상 양수를 가지지만 이렇게 뒤집어 있는, 그러니까 즉 x축 밑에 있는 넓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즉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마이너스 s라는 적분 값을 가져. 적분을 해서 무조건 넓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아무것도 이해 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돼.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s가 돼. 그러면은 이 a라는 마이너스 a라는 부분에서 a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항상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s 더하기 마이너스 s가 돼서. 반대로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해서 이 밑부분의 넓이를 구하면은 반드시 이 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2배가 나옵니다. 반드시 2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반드시 0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적분기호인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하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뭐를 찾냐면 이 안에 기함수가 있는지 혹은 우함수가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기함수가 있으면 어떻게 써? 이게 기함수였죠. 기함수가 있으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없는 함수 쳐요. 왜? 어차피 결과가 0이니까. 우함수는 남깁니다. 남기고 나서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그냥 0부터 a까지만 구할래. 그러니까 이 부분 안 구할래. 이 부분만 구해서 그냥 2배 하면 되잖아. 우함수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분을 합니다. 됐죠? 자, 지금 이 밑으로 한 내용들 있죠? 응용되는 부분들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잘 된다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싶다면 너무 축하합니다. 뭐 이해력도 빠르고 뭐 습득력도 빠르네요. 부럽다. 아무튼 그건 좋은 건데, 뭐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단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계속 중요하다라고만 하면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느낌을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기함수, 우함수 너무 어려워요. 적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랑은. 나중에 가서 맞아. 적분 배우면서 맞아 이거 있었어. 그러면 또 쾌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맛이 나겠지. 그쵸? 우함수, 기함수는 여기까지 하고 이 표현들 잘 익혀두시고 뭐에 대한 대칭함수인지 그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